한국 국채 전략 분석 시리즈 그 대망의 마지막 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화려한 정책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용 국채, 정기적인 이자 지급, 그리고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이라는 꿈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장부를 봐라. 오늘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장부를 직접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눈을 사로잡는 건 누구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거대한 숫자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225조 7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달러로 환산하면 약 532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225조 7천억 원. 이건 단순히 건조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막대한 빚을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이 재정 적자나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WGBI 편입이라는 맥락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숫자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깊이, 마켓 뎁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국제 펀드들이 한국 시장이라는 연못에 들어왔을 때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이 연못을 거대한 호수로 넓혀야 합니다. 풍부한 채권 공급량은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정부는 지금 큰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총액보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입니다. 기재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디테일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발행 물량의 약 55%에서 60%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로는 이것을 프론트 로딩 프런트 로딩, 조기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왜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첫째,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연초부터 공공지출 국채로 조달된 자금을 통해 돈을 강력하게 또시로써 하반기에 닥칠지 모를 역풍에 대비해 경제의 안전판을 만들고 성장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건 저만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년 4월은 FTSE 러셀이 한국의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상반기에 물량을 쏟아내어 시장을 채권으로 가득 채우고 수요가 이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지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에 증명하려는 거죠. 보세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 활기차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투자 취향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부는 무엇을 팔까요? 단기 부채일까요? 장기 부채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기재부는 이 225조 원이라는 파일을 거의 3등분하는 아주 구체적인 만기 포트폴리오, 마추리티, 믹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황금 비율을 함께 해부해보죠. 단기 구간 2년, 3년물, 약 35%. 이곳이 바로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35%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이것은 구윤철 장관이 약속한 개인용 3년물 국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전체 발행량의 3분의 1 이상을 유동성 수요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할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전지향적 low risk, stable returns, 이고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걸 싫어한다면 이 구간을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중기 구간, 5년 10년물 약 30%, 이곳은 시장의 척추 벤치마크입니다. 10년물 국채는 보통 경제 전체의 무위험 수익률 지표로 쓰입니다. 30%를 유지한다는 건 수익률 곡선을 안정시키고 은행이나 전통적인 펀드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장기 구간 20년, 50년물, 약 35%. 제가 가장 놀란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반세기, 즉 50년이라는 초장기물에 35%라니요. 누가 50년짜리 채권을 살까요? 저나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손자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면요. 주 타깃은 생명보험사나 거대 연기금입니다. 정부가 장기부채를 35%나 발행한다는 건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성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금리가 고점에 다다를 수 있는 시점을 활용해 장기간 금리를 고정 러킹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자, 거시정책부터 이자 지급 전술, 그리고 구체적인 발행 숫자까지 모든 분석을 마쳤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만의 뒷마당으로 여겨지던 시장이 이제 글로벌 자본과 국민들의 유휴 자금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물 국채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WGBI로 국제 패시브 펀드들을 불러 모으며 50년물 국채로 연기금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로딩 전략으로 내년 초부터 빠르고 강력하게 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기회는 명확합니다. 한국 국민에게는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 증식의 기회이고 국제 투자자에게는 격상되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관찰자들에게는 정부가 부채라는 도구를 이용해 어떻게 거시경제를 조율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내년에 여유자금 1억만 원이 생긴다면 3년 만기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코인과 주식의 짜릿함을 선호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윤철 장관의 이 대담한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이어질 심층적인 금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3부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